네, 이번 시간에는 RAC에서 그 CTF, 타프, TAC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걸 설명하고 이제 FAN, 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F는 이게 CTF, 타프, TAC 이게 전부 다 그 이제 RAC는 두 노드 이상이 이제 액티브로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노드에 붙어서 서비스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쪽 노드로 넘어가게 해주는, 페일오버 해주는 그런 기능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CTF, 타프, TAC가 다 그런 기능에 해당되는 건데, 맨 처음에 나온 건 CTF고 이건 커넥션 타임 페일오버예요. 그래서 커넥트 할 시점에 그 노드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쪽 살아있는 노드로 커넥션을 갖다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63번 하고 164번 투노드 RAC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163번에 문제가 생기면은 164번으로 다시 붙으려고 할 때 164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164번으로 붙게 해주는 게 이제 커넥션 타임 페이로버 CTF고, 이것은 그냥 커넥션 할 시점에 한 노드가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다른 쪽 노드로 이렇게 붙게 해준 역할을 하는 거고, 이미 돌고 있는 작업이 있을 때는 걔는 그냥 에러가 납니다. 걔는 뭐 다시 또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타프는 그런데 타프는 그런 그 한쪽에서 돌고 있던 게 작업도 다른 쪽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해줍니다. 이건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어플리케이션 페일오버의 약자인데, 얘는 그러니까 CTF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CTF 얘는 이제 커넥션 할 때만 체크하는 그런 역할, 돌려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얘는 이제 이미 붙어가지고 뭔가 작업이 돌고 있을 때 그 작업을 다른 쪽 살아있는 노드에서 다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까지 해주는 게 이제 타프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 어플리케이션 페일오버라고 하는데, 근데 얘는 조회만 그렇게 해줘요. 조회만. 뭐 DML,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델리트 이런 DML은 그게 안 돼요. 페일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나죠. 그냥 1번 노드에서 무슨 DML을 하고 있다가 이 노드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걸 2번 노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에러를 맞습니다. 근데 조회만 하는 경우, 실렉트인 경우는 1번 노드에서 뭔가를 하다가 에러를 맞으면 2번 노드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타프. 그래서 그런 CTF보다는 확실히 이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커넥션 할 때만 체크하는 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돌다가 뭔가 에러가 났을 때 넘겨주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얘가 좀 진보된 거긴 한데, 이제 단점이 DML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걸 이제 TAC에 와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트랜스페어런트 어플리케이션 컨티뉴어티의 약자인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컨티뉴어티 AC라는 게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TAC, 트랜스페어런트 어플리케이션 컨티뉴어티, 이 두 가지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고, 미묘한 차이가 내부적으로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TAC만 알면 될 것 같아요. TAC가 좀 설정을 덜 해도 되는, AC인 경우는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커넥션 풀을 뭐 저기 이제 JDBC 같은 걸 쓸 때 커넥션 풀을 좀 써야 다르게 써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냥 TAC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TAC 얘는 타프에서 좀 발전된 개념이에요. 얘는 조회도 당연히 이렇게 타프처럼 동작하고, DML인 경우도 한쪽 노드에서 DM을 돌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 노드에서 다시 DM을 돌려줍니다. 그게 좀 이제 발전된 기능이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그 장애 났을 때 페일오버가 되게 해주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실행할 때 쓰려면은 그 서비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SQL넷에 TNS 네임에 이렇게 세팅을 쭉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접속해서 쓰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서비스 네임을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DB 디폴트로 있는 서비스 네임. 이 서비스 네임은 LSNR, CTL, 스테이터스 해보면 여기 이제 디폴트로 있는 서비스가 있죠. DB를 설치하고 이제 DB를 띄우면 디폴트로 DB 명하고 같은 이름으로 서비스명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서비스명, 이걸 디폴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디폴트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CTF하고 타프는. 근데 이제 TAC는 그 디폴트 서비스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새로 만들어준 그 서비스를 써야 됩니다. 그게 좀 달라요. 디폴트 서비스로 오라19 쓰면은 그러면 이게 TAC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srv ctl 커맨드로 add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요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여기 지금 노드가 이게 1번 노드, 이게 2번 노드, 19168 1.161 19168 1.162 162인데 162가 있고 이게 VIP는 164예요. 이게 이제 피지컬 IP고 피지컬 RIP고 리얼 IP는 162고 VIP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RAC에서는 VIP는 164입니다. 164고 얘도 IP- 해보면 얘도 이제 19168 1.161이 이제 RIP고 VIP는 19168 1.163입니다. 16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5는 스캔 IP.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호스트 파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게 RIP 161, 162가 RIP, 이건 인터커넥트고 요거 이제 VIP 163, 164죠. 요게 163이고 요게 164입니다. DB가 다 떠 있고요. 192가 오라 192가 떠 있고 -SF 그랩 오라 언더바 있으면 해보면 얘는 오라 191이 떠 있고 인스턴스가 얘는 오라 192가 떠 있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SVC TAC 서비스 TAC라고 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srv ctl add 서비스 해가지고 좀 크게 해볼까요? 좀 크게 add 서비스 srv ctl add 서비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D 해가지고 DB명 오라19 집어넣고 마이너스 S 해가지고 서비스명 저는 SVC 언더바 TAC라고 이름을 잡았고요. 프리포드는 오라191 이 서비스를 이제 1번 노드 2번 노드에 띄우는 건데 1번 노드에 띄워라. 난 1번 노드에 먼저 띄우는 걸 선호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available 192번으로 띄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만들 때 이렇게 프리포드하고 available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failover 타입은 auto, failover restore는 auto, commit outcome도 true. 요거는 TAC 매뉴얼 설정하는 매뉴얼을 보면은 이렇게 설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은 TAC 관련된 매뉴얼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팅하라는 거. 이렇게 세팅하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기에 딱 그 CRS CTL 스탯 이걸로 해보면은 CRS 스탯 RES-T 이걸로 보면은 이게 딱 만들어져요. 내가 만든 이름이죠. 서비스 TAC. 앞뒤로 이제 DB명하고 뭐 SVC 뭐 이런 거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게 오프라인일 건데 이제 스타트를 해주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지금은 2번 노드에 있네요. 이게 2번 노드에 원래 1번 노드 프리퍼드라서 1번 노드에 있는데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죽였다 살렸다 키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걸 테스트할 몇 번이라고. 그래서 지금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2번을 죽이면 킬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2번을 죽여버리면 DB가 확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DB가 죽었죠. 그러면 이게 1번으로 넘어가요. 이게 서비스가 다시 해보면 이렇게 넘어갔죠. 이제 OL7 RAC 1번으로 넘어갔죠. DB가 죽었으니까 이쪽 넘어가 버립니다. 서비스가. 서비스는 항상 어느 쪽에든 살아있는 노드 쪽에 동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근데 여기 DB는 다시 뜹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띄우지 않았어도 이게 CRS에 의해서 이게 그 RAC 오라클 RAC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죽이면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이게 무한정 띄우는 게 아니라 뭐 개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띄워줍니다. 이렇게 어쨌든 띄웠지만 잠시 서비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비스는 1번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LSNR CTL 스테이터스 해보면 이게 LSNR CTL 스테이터스 이게 그 리스너 스테이터스 조회해보면 여기에 서비스 붙어있는 서비스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기에도 나와요. 서비스 TAC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없죠. 이렇게 아까 죽이면서 이쪽에 있는 서비스 이쪽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1번 노드로 지금 서비스가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 요 서비스 TAC 요 이름을 써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AC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CTF, TAF, TAC 요 각각의 SQL넷을 세팅을 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클라이언트 서버는 여기 101 서버 지금 여기가 161, 162잖아요. 161 서버, 162 서버 VIP로는 163, 164 RAC 1번, 2번이죠. 그리고 얘는 완전히 다른 서버예요. 얘는 오라7이라는 서버고 IP도 1.101입니다. 얘는 DB가 떠있진 않아요. DB가 떠있진 않죠. DB는 없습니다. DB는 없고 그냥 클라이언트만 오라클 소프트웨어만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SQL넷으로 여기를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리 붙었다. 그래서 여기 죽으면은 이쪽으로 착 넘어가고 이런 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PWT 여기 보면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의 어드민 여기에 보면은 이 디렉토리에 보면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 어드민 디렉토리에 가보면 여기 이제 tns names.ora 파일이 있죠. 여기에다가 SQLnet 클라이언트를 세팅하는 거죠. TNS를. 그래서 세팅을 여기 있는 걸 카피를 해놨어요. 제가 tns names.ora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똑같이 CTF TAF TAC 이렇게 똑같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CTF TAF TAC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보면은 CTF에 뭐 로드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페일오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 CTF 이제 그 세팅하는 거 찾아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가이드가. 그래서 이건 그냥 페일오버 5는 당연히
이쪽에 1번 노드에 문제가 있으면 2번 노드 넘어가야 되니까, 또 2번 노드에 문제 있으면 또 1번으로 다시 또 넘어가야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페일오버 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CTF도 그러고 타프도 그러고 둘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로드 밸런스는 디폴트가 온입니다. 온 또는 true. 이게 뭐 어떤 경우는 온 오프로 돼 있고 어떤 경우는 true false로 돼 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페일오버 이퀄 온 하나, 페일오버 이퀄 true 하나, 여기 오프를 쓰나 false를 쓰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페일오버는 온을 해줘야 되는 거고, 타프나 CTF 둘 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는 디폴트가 온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오프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빼도 되고, 뭐 온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로드 밸런스 온을 해놓으면, 얘가 이걸 오프로 해놓으면 처음에 1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2번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걸 온을 해놓으면 이제 DB에 걸려있는 부하에 따라서 2번으로 들어갔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1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처음이든 뭐 몇 번이든 이게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 DB의 부하를 봐가지고 커넥션 개수나 이런 걸 봐가지고 로드 밸런스를 할 거냐 말 거냐, 요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큰 건 별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오프로 해놓고 지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오프로 하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TAC는 좀 뭐 로드 밸런스 페일오버 이런 게 없는데, 그 가이드에 그런 걸 안 써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 써도 되고 대신 이걸 쓰라고 돼 있어요. 매뉴얼에. 그래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커넥트 타임아웃 이걸 써줘야 되고, 리트라이 카운트, 그다음 리트라이 딜레이, 트랜스포트 커넥트 타임아웃 요걸 써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90, 50, 33 이렇게 돼 있는데 매뉴얼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대로 써주면 돼요. 뭐 이걸 디테일하게 조정하려면은 이제 각각의 뭐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매뉴얼에서 확인해야겠죠. 그건 매뉴얼을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샘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드레스 이렇게 잡아주고, 서비스명 넣어주고, 여기도 어드레스 잡아주고 서비스 넣어주고, 어드레스 잡아주고 서비스 넣어주고 똑같은데, 뭐 이런 게 좀 있죠. 타포는 이게 좀 있어요. 페일오버 모드라고 해가지고 타입이 실렉트하고, 실렉트 메소드가 베이직이 있고, 이게 프리페어인가? 뭔가 있습니다. 미리 띄워놓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디테일한 건 옵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찾아보시고, 일단 그런 게 좀 있어요. 얘는 좀 타포는 좀 이거 추가하는 게 있고, 요건 별거 아닙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서버 데디케이티드는 얘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데디케이티드 방식이냐 뭐 MTS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MTS를 요새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데디케이티드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각각 이제 CTF하고 타프하고 TAC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SQL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DB 유저가 스코트 타이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붙을 거예요. 스코트 타이거 붙는데, 이제 리모트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 SQL에 TNS 네임을 써야겠죠. 여기에 이제 CTF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CTF 만들어 놨죠. CTF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SQL넷으로 얘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보면, 붙어서 1번 노드로 붙었는지 2번 노드로 붙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인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는데, 요건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select sys context 해가지고 유저 env 해가지고 instance name 요걸 보는 거죠. 인스턴스 네임을 얻으려고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요 inst.sql 파일을 만들어 놨고, 골뱅이 인스트 하면은 그 인스턴스 이름을 갖다가 알려주게. 그래서 오라 191로 나오면은 여기 1번 노드로 붙은 거고, 오라 192로 붙으면은 이쪽 2번 노드로, 2번 노드 이쪽에 인스턴스가 오라 192죠. 이쪽으로 붙은 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노드로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조회하는 SQL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SQL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회하는 SQL을 이쪽으로 실행을 하고 일단 실행은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고 아직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엔터를 눌러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아직 지금은 여기까지만 복사해놨기 때문에 아직 엔터가 안 눌렸어요.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1번 노드로 붙었죠. 인스턴스가 얘를 이제 킬 시킬 거예요. 제가 ps-ef 그래 오라 언더바 smon 이 db를 확 죽여버릴 겁니다. 얘를 그러면은 얘가 돌다가 날벼락을 맞겠죠. 돌다가 갑자기 db가 확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얘는 에러가 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먼저 실행시키고 돌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제 돌고 있는 상황에서 킬 -9 207 얘를 갖다 IP를 딱 죽여버리면 킬 해버리면 DB가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DB가 없죠. DB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죠. 이게 이제 타프나 TH에서는 이게 안 나요. DB가 또 떴나? DB가 아직 안 떴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한 5번 정도 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RAC가 살려주는 DB 인스턴스를 죽으면 살려주는 게 5번 정도인가 자동으로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다 썼는가 봐요.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진 않네요. 원래 계속 살아났었는데 자동으로 이제 안 살아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CTF는 이렇게 하면은 돌던 작업은 에러가 나요. 근데 이제 다시 커넥트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1번 노드가 죽어 있죠. 죽어 있어도 이렇게 에러 없이 붙는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1번 노드가 죽은 걸 알고 2번으로 딱 붙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인스턴스를 정보를 조회 보면 이렇게 오라 192로 붙죠. 이게 CTF인 거예요. 이게 커넥트 타임 페일오버. 그러니까 커넥트하는 시점에 1번 노드가 죽었으면 다른 살아있는 노드로 이렇게 페일오버를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커넥트 타임 페일오버라고 하고 요게 CT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트 할 때는 이렇게 에러가 안 납니다. 근데 돌고 있는 작업은 일단 이렇게 에러를 맞는다는 거. 요게 이제 타프하고 차이죠. CTF하고 차이. 그러면 DB는 일단 이제 안 띄워주니까 이러면 이제 DB를 띄워야죠. SQL 플러스 sys DB 해가지고 스타트업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DB 올려주고 지금 방금 CTF 테스트를 했고요. 이 CTF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1번 노드 돌다가 얘를 확 DB를 죽여버리니까 이제 에러를 맞는 걸 확인했죠. 근데 타프는 얘는 1번 노드에서 실렉트를 돌고 있다가 이 DB를 확 죽여도 에러가 안 납니다. 에러가 안 나고 나머지를 2번 노드에서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결과를 잘 출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CTF하고 타프의 차이예요. DB가 떴죠. 그래 보라 언더바 S1 DB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TF가 아니라 타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프로 TAF 타프로 붙었어요. 인스턴스 정보를 보면은 191로 이렇게 붙었죠. 191로 1번 노드로 붙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걸 SQL을 실행하고 얘를 죽여보겠습니다. 얘를 1번 노드에 돌고 이제 지금 붙어 있는데 얘를 갖다 실행을 딱 하고 얘를 킬해서 -9 얘를 킬해서 죽여보겠습니다. 딱 죽여버리면 에러가 안 나죠. 지금 에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 죽었다가 지금은 DB가 죽어 있는데 다시 뜰래나? 안 뜨나? 다시 뜨네요. 이게 이제 다시 제가 손으로 띄웠기 때문에 아까 그 5번인가 그게 아마 초기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번 정도는 죽이면 다시 띄우는 걸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이게 한 뭐 10초 이상 정도 꽤 죽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얘는 이제 그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2번으로 넘겨요. 그래서 지금은 2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인스턴스 정보를 추적해 보면은 오라 192로 나옵니다. 이게 2번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실행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죽으면 이게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걸 바로 이쪽 죽으면은 얘가 바로 알고 이쪽으로 확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FAN, FAN이라고 해요. FAN, Fast Application Notification인가? 예, 그럴 겁니다. 뭐 FAN. 예, 이게 노드가 죽으면은 RAC에서 죽은 노드가 죽었다는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빠르게 알려줘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그 정보를 빨리 받고 다른 살아있는 노드로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 그게 팬입니다. 팬. 그걸 팬이라고 하는데 옛날 버전에서는 아주 올드 버전, 초기 버전에서는 팬도 뭐 세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시 이후인가? 그 이후부터는 팬을 따로 세팅을 안 하고 자동적으로 RAC에서는 그냥 팬이 동작하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팅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페이로버를 해주는 거, 요걸 이제 팬이라고 합니다. 뭐 팬이라는 개념도 CTF, 타프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팬도 항상 같이 나와요. THC도 찾아보면 팬이 같이 나오고 그 팬 기반하에 타프하고 THC가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 개념이 중요한데 사실상 사용자는 굳이 꼭 알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RAC에서 굳이 세팅을 안 해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팬 세팅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용어는 알아두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걸 빨리 장애를 캐치하고 2번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지금 에러가 안 났죠. CTF처럼 에러가 안 나고 지금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게 지금 노드를 조회 보면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2번으로 나오죠. 오라 192로. 오라 191에서 실행했는데 중간에 에러를 맞고 에러가 났는 191이 에러가 났는데 그걸 갖다 사용자는 모르게 192에서 다시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발생했지만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면서 약간 원래 걸리는 시간 실행되는 시간보다는 좀 더 걸리긴 했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사용자는 장애를 안 맞췄고 결과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는 장애 난지를 몰라요. 그냥 장애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쪽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타프입니다. 타프. 근데 이게 이제 타프는 그래서 이제 타프가 나왔을 때도 아주 센세이션 했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근데 타프는 단점이 이제 조회만 되는 거니까 이게 DML이 안 돼요. DML 할 때는 에러를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이제 업데이트 문인데 EMP1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치는데 셀러리를 플러스 1 하겠습니다. 요걸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업데이트를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아직 지금 엔터는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실행 중이진 않고 붙여넣기만 한 상태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지금 192에서 지금 실행을 한 거죠. 192에서 그러면 192를 실행을 하면서 얘를 죽여보겠습니다. 제가 ps-ef 그래 오라 _s1 여기는 이제 db 192가 지금 인스턴스가 떠있죠. 얘를 죽여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하고 이제 2번 노드 인스턴스에서 얘를 업데이트 문을 실행하는 거죠. 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걸리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돌고 있죠.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죠. S몬을. 그럼 DB가 다 내려가겠죠.
죽였어요. DB를 죽였고 PS-에 보면 DB가 없죠. 안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러면 이제 cannot safely replay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게 이제 타프가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회는 되는데 요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프야, 이제 여기까지가 타프의 한계고, 요걸 이제 되게 해주는 게 이제 TAC입니다. 얘는 아마 DB가 떴나? 얘도 아마 5번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걸 영상을 찍기 전에 죽였다 살렸다, 요걸 시나리오 연습반이라고 그걸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5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얘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TAC를 해보겠습니다. TAC는 이제 똑같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 TAC로 들어가는 거죠. 타프 대신에 TAC로. 유저하고 이건 똑같고, 뒤에 SQLN만 TAC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가고, DB는 떴고요. DB는 떴습니다. DB 썼고, 얘 이제 인스트 해보면은 1번으로 붙었죠. 1번으로 붙었는데, 이제 DML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업데이트 문장을 얘를 이렇게, 아직 엔터를 안 쳤어요. 여기서 얘를 잡아서 죽이면 되죠. 엔터를 치고, 1번에 돌고 있는데 엔터를 치고, 킬 -9, 얘를 킬 했습니다. DB가 죽었죠. 지금 1번 노드는 DB가 죽었어요. 근데 1번 노드에서 업데이트를 실행시켰는데 아직 에러가 안 나오고 있죠. 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팬에 의해서 빨리 1번 노드가 죽었다는 걸 빨리 캐치하고, 얘가 지금 2번 노드로 2번 노드로 붙어서 2번 노드에서 실행을 다시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에러가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노드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DML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리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에러를 전혀 맞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지 모르죠. 1번 노드가 DB가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죠. 사용자는 2번 노드에서 계속 자기 서비스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DB는 다시 올라왔죠. DB는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넘어갔어요. 서비스는 이미. 근데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려간 시점에 팬에 의해서 빨리 얘는 1번 노드가 죽었다는 걸 빨리 캐치하고 살아있는 노드로 서비스를 옮긴 다음에 거기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작업을 이쪽에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시간은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는 약간 더 걸립니다. 얘가 이쪽에서 실행하던 걸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리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넘어가는 시간도 있고 다시 실행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사용자는 에러를 맞지 않고 에러 없이 넘어가서 실행이 계속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게 에러 없이 업데이트가 잘 끝났습니다. 업데이트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커밋 하고 인스턴스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오라 192로 나오죠. 그래서 191에서 실행됐는데 오라 192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페일오버가 된 거죠. 이쪽에서. 근데 에러는 없이 잘 업데이트도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CTF, TAF, TAC 세팅하는 방법하고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팬에 대한 개념도
같이 알아봤습니다.